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먼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가 올해 절반 수준인 1%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 위기로 귀결되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가 업권별 자산 건전성을 점검했습니다. 김하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침체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S&P와 나이스 신용평가가 내년 국내 경제 및 주요 산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S&P는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2.7%의 절반 수준. 우리 경제가 추세적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나이스 신평은 내년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원인입니다. 37개 업종 중 철강, 종합건설 등 43%에 해당하는 16개 업종은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선될 것으로 평가된 업종은 조선과 호텔 단 2곳뿐. 금융업의 경우 은행은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겠지만 증권은 자산 건전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본 적정성과 그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반면에 증권사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의 거래 자금이 은행 쪽으로 많이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PF에도 노출된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가 있어서 내년도가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본부장은 증권회에도 부동산 PF 부실에 노출된 캐피탈과 저축은행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혹독한 경제 한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선지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잘 안 들리지만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당연히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고객과 소통도 할 수 있겠지요. 흔히 보이는 커피숍을 통해서 신한은행이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박현성 기자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이 특별한 커피숍을 다녀왔습니다. 카페 곳곳에 청각장애인이 일하는 곳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손님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이어가고 전자보드에 필담을 적어 바리스타들과 소통합니다. 이 카페는 지난 10월 문을 연 카페 스윗솔 명동점입니다. 신한과 함께라는 의미인 카페 스윗은 청각장애인들의 전문 직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페입니다. 현재 이 카페에는 3개월간 전문 교육을 마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와 제빵사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직원도 상주하며 애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카페 스윗을 운영하면서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실현해 나가는 데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매장에 와서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그래서 매장의 바리스타 또는 베이커로 자립해 나가는 데 저희가 역량 교육을 힘써주는 카페 스윗은 본래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최근 임직원이 아닌 일반 고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명동점은 신한금융그룹의 캐릭터 신한프렌즈와 협업해 매장을 꾸몄습니다. 장애인 작가를 포함해 신진 작가들이 참여한 캐릭터 아트 토이 등이 커피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저희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실현을 위해 원두를 후원하고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일찍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카페 스윗 같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박현성입니다. 자, 오늘은 인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연말 인사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LG, SK 등 이제 주요 그룹들 그리고 증권사들 지금 그야말로 인사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들의 인사 특징, 이 산업부의 이 배석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지금 보니까 이 성과주의로 무장한
세대 교체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인사 발표가 잇따랐는데요. 이제 직급,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와 성장성을 갖춘 젊은 리더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30대 상무 승진자부터 40대 부사장 승진 등 젊은 리더가 다수 배출됐는데요. 이 중에는 37세 상무 승진자도 있었고 45세 부사장 승진자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제 갤럭시 마케팅의 성공 스토리를 만든 삼성전자의 이영희 부사장이 DX 부문 글로벌 마케팅실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여성 첫 사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30대, 40대 초에 이런 그 직원들의 승진, 임원의 승진, 그리고 뭐 대표이사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CEO 탄생까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다 보니까 인사의 방점도 성과와 성장성, 이제 방점이 좀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성과와 성장성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인사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뿐만 아니라 LG, SK 그룹사 등도 이제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한 등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오히려 이제 삼성, SK, LG 뭐 이게 다 보면은 기존의 최고 경영진들은 그대로 스테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 내년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런 든든한 사령탑은 그대로 쥐고 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주요 경영진의 유임 현황을 보면요, 이제 기존 한종희 경계현 2인 대표 체계를 유지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기존의 경영진 대부분이 유임됐습니다. 유임 배경으로는 위기 대응 등 이제 경영 안정 강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매체에서들도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우리 박승현 GT가 좀 더 이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기존 경영진은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고 위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젊은 층의 CEO들을 올리고 이제 여성 CEO들 올리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그렇죠? 이 중간에 있는 뭐 50대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임원진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과주의 경영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승진자뿐만 아니라 이 기존 임원진들에 대한 성과도 단연 강조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임원들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이 최근 3년간 사원 비중은 점점 줄고 간부급과 임원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반면 또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임원 인사 비율도 매년 10여 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LG전자의 지속 가능 경영서 보고서에서도요, 연령별 이직수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50세 초과 구성원의 이직 비율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0여 명이나 이직수가 증가했습니다. 또 30세에서 50세 사이 이직수도 지난해 9,8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수치가 이제 성과 등의 부담 등으로 이직을 한 것인지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대규모로 다 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무거워졌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권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오늘 요즘 보면 기사들 나온 거 보면 무섭습니다. 인사 칼바람이랑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증권가들의 연말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케이프 투자증권은 이제 리서치 센터와 법인 영업부 이제 사업 철수 이제 수준을 좀 밟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케이프 투자증권은 이제 30여 명의 직원 중 이제 계약이 만료된 일부 직원은 퇴사하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이전 조치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올 투자증권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신입사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고요. 이번 주 대상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회사 측은 이제 밝히지는 않았고요. 또 화이 투자증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밟고 있는데요.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부장급 이상입니다. 회사 측은 고연령층에 대한 인사 불균형을 해소해서 인력 구조의 효율성 차원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참 무섭죠. 얼마 전까지 실적 잘 나올 때는 성과급 잔치를 하다가 조금 꺾이니까 희망퇴직을 받고 이게 기업인 것 같습니다. 냉정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2023년 내년 경영 환경에 우리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자 가전 전시회죠. CES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라스베가스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보면은 많은 게 보이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이 참가 기업들 그리고 어떤 기술력에 관심이 집중되는지 자 오늘 이 부분 박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자 CES에서 우리 기업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가전업계의 양대 산맥이죠. 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CES 2023에서 이 AI가 가전에 적용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망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 지문 인증 IC가 주목되는데요. 하드웨어 보안 칩과 지문 센서, 보안 프로세서를 한 개의 IC 칩에 통합한 업계 최초의 생체 인증 카드용 솔루션입니다. 이 LG전자는 올레드 TV를 앞세웠는데요. 올레드 TV는 탑재된 인공지능 화질 센서를 통해 이 입력되는 영상을 스스로 분석해서 이 노이즈와 화질상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그룹은 이 높은 운항 효율을 제공하는 AI 기반 LNG 연료 공급 관리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자 들어보면 이제 CES 2023 이 키워드는 AI, 인공지능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보면 이번 CES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센서, 모빌리티 등 이 현재 ICT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신기술 역시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많은 중소기업들은 저마다의 특색과 핵심 기술을 살려 참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번 CES를 통해 이 신규 고객을 개척하고 또 유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CES 하면 이제 삼성, LG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상당히 큰 규모로 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중공업 기업들 자 이렇게 많이들 참가하는데 우리 또 이제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 CES에 많이들 갑니다.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 눈에 띄는 곳 있으면 한 군데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네, 최근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EN플러스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EN플러스는 2차 전지 전문 기업으로 이 신소재 공장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자체 생산하며 안정적인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EN플러스는 이번 CES에서 2차 전지 도전제와 전극, 이 방열 제품 등 신소재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구상인데요. 이 관련해서 강태경 EN플러스 부사장의 말 들어보시죠. 제조사 입장에서 원가를 절감하고 좋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보이고 그리고 고객과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들도 그 먼 곳까지 가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CES 2023 이 지난번보다는 훨씬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거치고 그러니까 그런가 봅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있죠. 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에 따르면 이번 CES 2023은 전년 대비 40%나 큰 규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2,0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이 관람객 역시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대폭 축소됐던 오프라인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업계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CES 2023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우리 팍스경제TV도 우리 배석원 기자하고 박현성 기자가 현지 취재를 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녀와서도 아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자세하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호 나이스 하면 얼음 정수기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지난해 출시한 커피 머신이 현재까지 16만 대나 판매됐습니다. 이제는 제2의 성장 동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정의동 청호 나이스 회장이 직접 챙겼다고 하는데요. 이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정수기처럼 보이지만 얼음도 나오고 커피도 만들어지는 특별한 정수기입니다. 바로 청호나이스의 얼음 나오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 카페입니다. 2014년 휘카페라는 브랜드로 처음 출시했던 제품을 지난해 리뉴얼하고 커피 종류를 늘렸는데 누적 16만 대 이상이 팔리며 청호나이스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얼음 나오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 카페는 2014년 세계 최초 출시된 제품으로 용량 및 사이즈에 따라 총 4개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팬데믹과 커피값 인상 등에 따른 홈카페 문화 확산 등의 시대적 흐름에 일보 당초 목표인 3배 이상 성장을 3분기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에스프레 카페 판매가 탄력을 받자 청호나이스도 전사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동 회장이 얼음 나오는 커피 머신 개발의 전 과정을 직접 챙기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커피 사업 부문도 신설했습니다. 에스프레 카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요. 앞으로 커피 캡슐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커피 맛 개발, 영업,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커피 관련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겠다는 방침입니다. 2003년 청호나이스가 얼음 정수기를 세계 최초로 출시해 정수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에스프레 카페도 시장에 더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개발, 영업, 마케팅 활동 등을 적극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커피 맛 다양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기능이 강화된 추가 모델 또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매출 4,210억 원, 영업이익 44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계절을 타지 않고 꾸준히 팔리는 에스프레 카페의 인기 덕에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올 초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상폐 위기에까지 몰렸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충격을 딛고 금년도 매출 1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엄태관 대표는 내년 20% 성장, 2026년엔 2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실현한다는 목표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효선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임플란트 제조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 3분기 누적 매출 7,500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1조 클럽 가입이 확실시되는 등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마무리 및 내년도 사업 계획 등 회사의 성장 전략을 엄태관 대표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시피 엄청난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는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국내의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라든지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된 인지도도 많지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긍정 요인으로 전환을 해서 영업에 많이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미 좀 효과도 좀 나타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스템은 품질이 되게 좋고 브랜드도 이미지도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성비도 물론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횡령 사고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매출이 확 늘었어요. 이유가 오스템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공급 못 해주면 어떡하지 해서 막 선출고를 해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우리 3대 법인이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오스템 물건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해서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내년도의 성장 목표는 예년의 성장 기조 그대로 유지하는 경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성장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잖아요.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비용 구조를 좀 긴축 재정으로 선포를 했어요. 상반기에서 투자를 줄인 부분을 하반기에 대폭 늘려서 갈 생각이고, 저희는 이제 직영 영업망을 갖고 있어요. 거의 95%는 직영 영업망을 갖고 있어 우리의 법인들이 이제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거죠. 오스템의 강점 중에 하나죠. 올해 기준으로 약 60% 정도가 해외에서 매출이 나와요. 근데 내년도에는 65%가 넘어갈 것 같고요. 최대 70% 가까이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법인이 있는 기준으로 약 30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1위가 현재는 한국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중국으로 바뀔 것 같아요.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오스템은 현재 판매 수량으로는 세계 1위예요. 매출로는 4위를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매출 2조 3천억을 해서 임플란트 업계 1위를 하는 게 우리 갖고 있는 비전이고요. 36년에는 매출 10조를 해서 치과 업계에 1위를 하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0년 연속 연간 판매량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한 수입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볼보입니다. 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적은 T맵을 내비게이션으로 처음부터 집어넣는 등의 우리나라 고객이 좋아할 만한 맞춤 전략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시장에 맞춰 새롭게 짜 맞춰진 차, 중형 세단 S60을 김홍모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는 볼보의 중형 세단이죠. S60의 신형 모델입니다. 전세대 모델 대비 굉장히 똑똑해져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게 똑똑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세단이라고 하면 아예 가볍게 쿠페 형식으로 가거나 좀 스포츠카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중후한 멋, 약간 묵직한 멋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이 S60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그런 니즈에 맞춰서 중후한 멋을 잘 살렸습니다. 자동차 인테리어계에서는 영원한 스테디셀러죠. 가죽과 우드 소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디자인을 할 때 큰 부류로 이제 곡선으로 몽글몽글하게 만들지 아니면 직선으로 간결하게 만들지를 결정을 하는데 볼보는 직선으로 간결하게 만드는 쪽이죠. 뭐 몽글몽글한 곡선을 예를 든다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고요. 볼보는 이와 다르게 차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튼튼하고 강인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2열 공간이 중형 세단답지 않게 정말 널찍합니다. 무릎 공간이 앞에 무릎 한 3-4개는 들어갈 정도로 널찍하고요. 이제 머리 위쪽 헤드룸 공간도 성인 남성인 제가 앉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공간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앞뒤로는 널찍한데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 자리에 있는 공간이 이제 생선의 등뼈 같은 위치죠. 가운데 공간이 너무 좀 심하게 제가 본 차들 중에 제일 많이 우뚝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좀 앉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옵션에 대한 부분을 최대로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9월에 적용되었던 T-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또 대거 적용을 함으로써 음성 인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아 이렇게 부르면 이 S60이 다 알아듣고 이제 즉각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잘 알아들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 하는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아리아 뉴스 틀어줘. 최신 KBS 주요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이 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란 걸 볼보가 처음 개발해서 이렇게 공개했을 때 전 SKT가 국내 기업인데 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안 하고 볼보가 이걸 먼저 했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이게 볼보가 이제 출시되는 모든 전차종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안전의 대명사였던 볼보가 똑똑한 안전의 대명사, 이런 명칭으로 불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그랜드서울의 아이스링크는 낮에는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고요. 저녁엔 도심의 야경과 낭만적인 음악과 감미로운 조명을 통해서 저희 호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는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아이스링크 이용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자녀에게 같이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3대가 아이스링크를 이용하는 그런 추억의 대물림을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고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